광주광역시 문화예술정책포럼 9월 8일 광주광역시의회 예결특위회의실에서 나마린 아나운서의 사회로 진행되었습니다. 좌장의 광주광역시의회 이명로 예결위원 2023 장애예술의 성장과 비전에 대한 한국장애인문화예술원 김영희 이사장의 주재 발표, 광주광역시 장애문화예술 지원 현황과 과제에 대한 김홍석 광주문화재단 사무처장의 주재 발표, 장애의 예술이 되다 김용목 실로한 사람들 대표의 주재 발표. 지정 토론회는 광주 장애예술인지원협회 전자광이다, 광주대학교 사회복지학과 정희경 교수, 조재영 영화관장, 질의응답으로 차진한 가수, 김에스터 화가, 정창렬 시인, 김봉진 국제농아미술협회장으로 이어졌습니다. 이 행사는 광주 장애예술인지원협회가 주최하고 광주광역시의회가 후원하였습니다. 지정토론회 전자광 광주장애예술인지원협회장입니다. 오늘로 세 분의 토론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토론자입니다. 광주장애인예술인지원협회 전자광 회장님을 모시겠습니다. 토론의 형식보다 저는 이제 우리 뒤에 우리 정희경 교수님도 해외 사례 정책, 사례 내용별로 가지고 오시고 그런 것 같아서 저는 이제 전반적으로 제가 협회를 하면서 느꼈던 문화예술에 대한 장애인들에게 우리에게 왜 장애 예술이 필요한가, 그런 거에 대한 어떤 내러티브 형식으로 좀 제가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광주에 있는 장애인들의 현 주소를 볼 것 같으면 처음에 그 복지단문이라는 그 거대한 지형을 넘어서 이제 체육의 어떤 그런 육신을 이렇게 부과하는 체육이 있었고요. 이제 마지막 인간으로서 추구해야 되는 부분인 정신적인 만족감과 또한 마음 영역의 확장, 그런 단계 오지 않았느냐,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일찍이 도stoyevsky가 아름다움은 세상을 구원할 것이다 이렇게 말했는데요. 그가 말한 아름다움이라는 것이 세간에서 말하는 아름다움이 아니라 내가 볼 때는 정말로 거친 환경에도 불구하고 내면선에서 나오는 그런 수많은 담금질을 통한 어떻게 보면은 그 순두를 높여가는 재련의 과정 같은 그런 아름다움을 말한 것 아닐까 합니다. 장애인들의 이러한 지금 우리가 갖고 있는 환경이야말로 장애를 가지면서도 너는 내 운명처럼 딱 이렇게 우리 삶에 찰싹 고착화되어 있는 이런 불편함과 부당함, 어쩔 수 없는, 그렇기 때문에 올 수밖에 없는 어쩔 수 없는 방향의 길을 선택의 여지 없이 가는 이러한 길이 어떻게 보면은 내면의 길, 재련의 길, 그러다 보니까 예술의 길로 어떻게 보면 떠밀려진 것 같은 느낌도 듣습니다. 이게 지금 이 시대에 지금 우리 장애인들한테 시대 상황이랄까, 시대 정신이라는 어떤 자리까지 이제 도달한 것 같습니다. 정말로 우리 선배님들은 힘겨운 생활 속에서도 어렵게 예술을 선택했지만은 지금은 많은 이제 장애인들이 아까도 말씀하는 지금 이러한 새로운 토론을 통해서 정부 정책을 우리가 꾸준히 논의하면서 사실은 많은 부분이 보편적으로 영역이 넓어졌습니다. 옛날에 그런 얘기를 한 사람 들었는데, 담임 선생한테 이 시각 장애인인데 담임 선생님한테 장래 희망을 쓰라고 해서 시인이라고 썼다가 굉장히 호되게 야단을 맞았다고 합니다. 시각 장애인들이 먹고 사는데도 고민을 해야 되는데 이런 허황한 꿈을 꾸면 안 된다는 그런 말이었겠죠. 하지만 정말로 중요한 것은 장애인들이야말로 내가 꼭 원하는 삶, 그러한 삶을 살 수 있는 그러한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까도
거론하셨지만은 유엔 장애인 권리 규약에 문화 향유경연에 대한 기본적인 논의는 물론이고 창작권 그리고 장애인 정체성에 대한 존중이 아주 명문화되어 있습니다. 사실은 국가는 장애를 가진 사람들이 자신들의 창의적이고 예술적이고 지적인 잠재력을 발휘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해야 하는데 이것은 그들을 위한 것이 아니라 사회 전체를 위한 것이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들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사회 전체를 위한 그런 것이다라는 이렇게 명문화를 해놨다는 것은 어떤 그런 문화 다양성, 예술적 포용성, 사회적 담론의 공유성 이러한 것들이 사회를 성숙시키기 때문에 장애인 문화 예술이 꼭 피워야 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예술의 영역, 인문학적인 삶을 산다는 것이 물질적 풍요와 사회적 주의를 추구하기 위함이라는 것보다 아까도 말했지만 정신적인 것과 지적 자유를 향유하고 지적 저작의 창조자가 되어 인간의 잠재력을 발휘하기 위함이잖아요. 이런 의미에서 장애인들도 소위 먹고 살기 힘든 학문과 예술 영역에 진출해서 자신들의 다른 삶의 경험과 성찰이 사유적인 언어로 전환되고 이로 인해 인간의 삶의 방식과 존재에 대한 다양한 상상과 사유가 도출할 수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자, 그런데 이를 위해서는 장애인들의 이 상당히 불안한 삶에 대한 기본적인 보장, 지금 우리가 논의하는 게 이런 것입니다. 제도의 정비. 이러한 물론 다름을 허용하고 다름을 인정하는 사회적 상상력 역시 필요한 존재들이죠. 다시 강조해서 말하지만 장애인들의 문화적 삶과 예술적 삶의 참여와 창의적인 활동은 장애인들의 복지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사회 전체에 다양한 목소리가 들리고 다원성이 확보되어 성숙한 사회로 발전하기 위한 밑거름이라는 것을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해야 합니다. 여기에서 저는 지금 이제 장애 예술의 그 장애인 특히 지금 이제 자라난 청소년 장애인들의 교육과 미래 과제에서도 생각을 해봤습니다. 현재 장애인들은 대학 진학률이 예전에 비해서 큰 폭으로 늘었죠. 사회복지 영역이랄지 이제 많이 이 장애 예술인들도 많이 늘었습니다. 하지만은 그 예술인들을 저는 예술인도 늘어야지만 그 예술인들을 연구하는 어떤 연구진도 또 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장애 예술을 하게 어떤 범주가 커지고 고도화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까 우리 이사장님께서도 장애 예술에 대한 그리고 장애 예술학에 대한 어떤 부분에 대한 고찰이 잠깐 있었지만 이러한 부분을 우리가 활발하게 토론도 이어지고 또 연구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술인들의 현재가 지금 중요한 것처럼 장애 학생들도 일반적인 학업 공부의 편제 방식에서부터 지금 각자 가지고 있는 문화예술의 가능성을 타진하고 끄집어내는 적극적인 대화형 교육이 필요합니다. 저한테는 여기에 좀 좋은 아이디어가 있습니다. 현재 불굴의 의지로 장애를 벗삼아서 여기까지 예술을 읽어온 그리고 끌고 장애 예술인들이 참 많습니다. 이들로 하여금 피부적으로 와닿고 그리고 동질감으로 오는 교육의 수월감으로 예술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일 수 있게 하는 학생들에게 멘토링 문화교육을 하게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렇다면 강력한 동기부여뿐만 아니라 탁월한 인식 개선 효과도 있습니다. 장애인 학생들에게 어릴 때부터 예술적 호기심을 자극하고 장애인 선배 작가들의 작품과 삶을 보고 도전을 받는다면 가장 진한 체험적 교육 방식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얼마 전에 이정석 교육감님께 이런 말씀을 한번 드려봤습니다. 그랬더니 흔쾌히 동의하시더라고요. 이런 지금 있는 일반적인 그냥 그 교육 방식보다는
역시 현장 체험적인 교육 방식이 좋지 않은 것이 아니냐. 그래서 지금 거기에 대한 한번 콘텐츠를 적극적으로 도입해보고자 이 얘기를 했습니다. 하여튼 이러한 학생 때부터 이러한 시스템을 도입한다면 장애 예술로의 그 확장성, 그리고 삶의 풍요성, 이런 것들은 우리 장애로 인한 절망감보다 더 우선되지 않게 생각이 듭니다. 뭐 시간이 좀 얼마 남지 않아서 지금 현 주소, 그러면 지금 장애 예술인들의 현 주소는 어쩔까? 이게 보면은 아까도 이제 여러 가지 장밋빛 청사진은 있습니다. 장애인 예술 지원법이라든가 뭐 그런 상법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구매 제도도 있고요. 그런데 제가 느끼는 것은 뭐냐면 비유하자면 뭔가 문화예술이라는 명패가 붙은 크고 큰 방이나 텅 빈 방을 하나 받은 것 같습니다. 방은 큰 방을 받았는데 그 안에 세간살이가 없는 형국입니다. 그래서 지금 저는 우리 장문원이랄지 그런 기관의 이러한 연구가 참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살림, 거기에 맞는 생활 살림이랄지 그러한 소프트웨어적인 부분을 꼼꼼히 채워 넣는 거,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이런 부분을 우리 장모님에서 좀 잘 해주실 것이고요. 지금 이게 우리 아까도 지금 여러분들이 그런 말 했지만 한 목소리로 나오는 것이 이 지방은 정말로 당장 상설 전시 공간이랄지 공연을 준비할 연습실랄지 그런 게 없어서 막 허덕거리고 이 예술인들이 다 쫓겨다니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들여다보면 전국 지역 어느 곳에보다도 우리 장애 예술인들이 많아요. 왜냐면 이 광주 지역은 특히 흥이 많은 곳이라 한도 많고 흥도 많고 하는 부분이라 장애인들도 역시 똑같이 그렇게 흥부자들이 많아서 예술인들이 참 많다고 봅니다. 다른 지역보다. 그래서 이러한 장애 예술인들이 정말로 어디에서든지 좀 자기의 끼를 펼칠 수 있는 어떤 그러한 공간과 마당이 꼭 필요한데요. 저는 지금 이제 체육회를 보면은 막 반다비 체육관 구마다 짓고 있잖아요. 그 반다비 체육관 같은 거 200억 이상 들어가거든요. 그런데 이제 막 여러 군데 엄청난 대형 규모의 체육관을 짓는데 저는 체육과 지적인 그리고 내면적인 요소는 몸의 건강과 마음의 건강이 같이 가야 하기 때문에 계속 같이 따라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게 정말로 장애인들이 어떤 그 완성적인 문화를 이루어진다면 문화와 체육이 동시에 어느 쪽만 발전되는 것이 아니라 같이 고른 발전을 이루는 것이 타당하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그러한 저변에 꼭 필요한 것이 역시 결론적으로 센터가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좌장을 맡고 계신 우리 이명루 위원장님의 역할을 저도 기대해 보고요. 또 이제 이러한 것을 만들 수 있는 여러 가지 소프트웨어적인 개념은 우리 장모원에 계신 이 김영희 이사장님께서 아마 계획이 다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금 이미 사실은 조례는 이미 제정돼 있는데 제정돼 있는 조례가 사문화되어 있는 거죠. 그것은 누구도 관심을 갖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이렇게 모이신 여러분들 그리고 우리의 이러한 담론과 토론을 통해서 아마 이러한 일이 곧 진행되지 않을까 이제 무르익었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주장하고 싶은 것은 장애인의 일자리에서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장애인 예술 일자리를 통해서 정말로 내가 하고 싶은 거 마음껏 하고 지구 어느 그 자리가 한숨으로 꺼지는 게 아니라
정말로 예술스러운 아름다움으로 물들일 수만 있다면 정말로 참 멋진 일이 될 것 같습니다. 예술 영역의 창조적인 일자는 얼마나 많은 포텐츠가 있는데 정말로 가득하고 충분합니다. 장애 예술인들로 하여금 요즘 뜨는 AI 창작 예술이랄지, 그리고 아까도 말했지만은 그러한 교육을 통한 그러한 과제랄지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너무 많다고 생각을 합니다. 일자리는 특히 자본주의 꽃이자 인간의 존엄을 지켜줍니다. 그리고 장애인들에게 가장의 역할과 명예를 지켜줄 수 있는 최소의 권리 보장의 영역이기도 합니다. 지원금을 조금 받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당당하고 떳떳한 예술의 결과물에 보상을 받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이제 우리 장애 예술인들이 창작과 희망의 어떤 자유로움으로 인도하고 그렇게 갈 수 있는 부분이 뭔가, 그것은 많은 정치인 그리고 사회의 여러 가지 책무를 가지고 있는 분들의 관심이라고 봅니다. 저는 마지막에 김춘수가 말한 꽃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이것이 꽃이라는 것이 관심을 주니까 하나의 꽃이 됐다는 것이거든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기 전에는 그는 다만 하나의 몸짓에 지나지 않았다.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준 것처럼 나의 이 빛깔과 향기에 알맞은 누가 나의 이름을 불러다오. 그에게로 가서 나도 그의 꽃이 되고 싶다. 부디 우리 장애 예술인들이 하나의 사유에 하나의 꽃이 될 수 있게 불러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네, 우리나라의 최고 권위자는 김영희 사장님이라고 말씀을 하셨지만 역시 전자광 회장님도 거장 맞으시죠? 맞죠? 네. 그 예술의 가치와 의미로부터 역시 우리 장애인 예술이 나아갈 방향 그리고 필요한 것들을 또 자세하게 또 짚어주셨습니다.